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아 오신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북, 고안 등의 폐광 지역에서 공부방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영월 지역을 지나가면 시멘트 공장 인근에 가옥들이 전부 다 회색 지붕이고 어르신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다수 목격을 하였고, 그것이 의례적인 그냥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시멘트 공장이 있는 마을들은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가까운 일본도 또 우리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얼마든지 빨래도 널고 바깥에 산책도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강원도의 오지마을, 또 충청북도의 지역, 이런 수도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시멘트 공장의 분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안 돼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놀랍게도 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태워지고 그것들이 시멘트에 혼입되어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시멘트의 색깔이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시멘트는 검은색에 가깝고 중국의 시멘트는 흰색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서 색깔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목동에도 열병합발전소가 있지만 거기서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그런 소각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유독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보이지 않는 지방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같은 국민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어디에 살든지 동일하게 고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내가 사는 집에 무슨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 최종 사용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쓰레기를 민간 업체를 앞세워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집단소송제 공청회에서도 우리 시멘트 산업의 문제를 직접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월의 시멘트 공장 주변에 가보시면 지붕이 시멘트 분진으로 회백색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분진과 오염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반면 제가 직접 가본 일본과 유럽의 시멘트 공장 주변은 달랐습니다. 공장 주변에 빨래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분진을 줄이는 기술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멘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국 시멘트와 우리나라 시멘트의 색깔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중국 시멘트는 상대적으로 하얀데 우리 시멘트는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는가?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폐기물을 넣었는지, 얼마나 넣었는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 시멘트가 어디로 팔렸고 어느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됐는지.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는 정보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만들면서 정작 그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살아갈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은 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왜 국민이 몰라야 합니까?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국민이 직접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뿐만 아니라 월별 전체 사용량과 사용 비율, 폐기물 처리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단계입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면 판매처와 판매량, 공급 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 현장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사용 단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건설업자와 주택사업자, 집을 사고 난 뒤에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고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 유통, 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이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어느 건물에 사용되는지까지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책임도 묻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공개는 의무로 만들고 거짓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의 마음대로 떠넘기는 것도 막겠습니다. 현행법은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충북, 강원, 충남 등으로 반출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민간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지방의 마음대로 떠넘기는 우회로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법안이 지키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폐기물 시멘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팔렸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됐는지까지 끝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으라고 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알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제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폐기물 시멘트는 끝까지 공개하고 수도권 쓰레기에 지방 떠넘기기는 막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안전, 말이 아니라 법으로 지키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의 강국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도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은 왜 방치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과학자들, 기업인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들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쓰레기 안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갖다 모두 자원화해서 사실상 쓰레기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금융이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의 청년 기업들에게 유럽에 와서 그 기술 기업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를 태워서 시멘트에 혼입하는 것이 처리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치적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런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국이 될 수 있고 그런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 모델이 정치적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유지하는 방식의 경제 모델로 산업 모델로 나가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해결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